안녕하세요. 황금언니입니다. 이번에는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다루는 마지막 시간으로서요. 실제 대출을 받는 절차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세 계약 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꿀팁들이 많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잊지 말아 주세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대출을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소득 증빙 서류를 들고 은행에 가셔서 사전 상담을 받으시는 겁니다. 네, 사전 상담을 받으셔서 대출 가능한 금액을 알아보는 건데요. 우리 황금부부님들은 앞 영상들을 통해서 나에게 얼마나 대출이 가능한지는 대략 감을 잡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은행을 방문해서 확인을 꼭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자금,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나오는 대출금을 고려해서 전셋집을 구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서울시 서울주거 포털 사이트에 가셔서요. 융자 추천 신청서를 작성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전세 계약을 이제 하고요. 전세 계약을 해서 전세금의 5%를 계약금으로 입금을 하십니다. 이제 나중에 전세 계약 시에 중요한 사항을 체크하는 방법은 조금 이따가 이제 다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요거는 정말 몇 번이고 강조하고 몇 번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계약서를 쓰실 때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계약금은 반환받는다 하는 단서조항을 꼭 넣으시기를 바라요. 자,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은행에서 이제 사전 상담은 받았지만 가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 자체가 나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황금 부부님들은 계약금을 날리게 되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이제 계약서에 그런 단서조항 같은 거를 꼭 넣어달라고 해주세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계약금은 반환한다. 이런 조항 말이에요. 네 번째,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계약서와 계약금을 넣은 영수증, 그리고 일체 서류를 들고 은행을 방문하셔가지고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준비하시는 일체 서류에 대해서 지금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본인과 배우자 혹은 배우자 예정자의 신분증이 필요해요. 신분증을 갖다 내시려면 배우자나 혹은 배우자 예정자가 방문을 같이 해주셔야 되는 건데요. 두 분 다 모두 다 같이 함께 은행을 방문해 주시면 가장 좋고요. 은행에 이제 각자 생활이 바빠서 같이 방문하기가 힘들다 하시면은 각자 은행을 방문하셔도 따로 뭐 크게 상관은 없으세요. 하지만 방문은 꼭 하셔야 된다는 점 강조드려요. 두 번째,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와 임차보증금의 5%를 입금한 입금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즉 계약금 영수증인 건데요. 이제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받으실 수 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전입신고를 해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요거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자, 확정일자는 유효한 계약액을 증빙하기 위해서 이제 받는 건데요.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등기소 같은 데 가셔도 되시고요. 요즘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공익인증서만 있다면 말이죠. 그 네이땡에 확정일자 받기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만 보고 따라하시면 집에서도 확정일자는 간단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필요한 게 이제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 등본이 필요한데요. 이건 전세 계약을 하면 공인중개사가 보통 전세 계약서와 함께 넣어줍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넣어주는 서류를 그냥 받아만 오시면 안 되고요. 계약을 하기 전에 몇 가지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을 보고 몇 가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말하는 것들은 좀 집중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우선 건축물 대장을 보는 방법,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건축물 대장을 보고서는 불법 건축물이라는 표현이 있는지 살핍니다. 만약에 아파트나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불법 건축물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대출이 아예 되지 않아요. 주의하시고요. 만약에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전세 계약을 하는 해당 층수에 불법 건축물이라는 표현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에서는 어떤 사항들을 확인해야 되냐면요. 이제 가구의 소유자가 내가 전세 계약을 하는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과 일치하는지는 꼭 확인하셔야 돼요. 간혹 새로 지은 아파트라서 소유권 이전이 개인에게 이전되어 있지 않고 무슨 신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네, 이때는 집주인이 분양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분양 계약서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양 계약서를 통해서 집주인을 확인해야 하고 은행에도 이 분양 계약서를 제출하셔야지만 대출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만약 가구에 그냥 법인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가지고 그 법인이 임대사업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임대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이라면 대출이 제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사업자 등록증을 통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법인인지를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 사업자 등록증을 또 은행에도 제출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집주인에게 그런 사항들도 요구를 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을구에서도 확인하실 사항이 있는데요. 을구에 근저당권이 집의 시세 수준에서 설정되어 있으시다 하시면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 을구에 근저당이라는 문구가 만약에 보이신다 하시면은 집주인에게 이거 없애달라,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시세 수준에 근접하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집은 계약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시세는 어떻게 보냐고 물으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그것까지 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요거는 따로 다른 영상에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을구에서 또 확인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가압류나 압류, 전세권 설정 이런 문구가 보이신다 하면은 그거는 무조건 안 되세요. 그런 거를 취급하시면은 그런 걸로 이제 전세 계약을 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그런 문구가 보인다 하면은 당장 공인중개사에게 전화하셔가지고 이런 물건을 어떻게 중개하냐고 이렇게 따져 물으셔도 됩니다. 공인중개사 분들도 이런 내용들은 다 알고 있고요. 이런 사항이 없는 깨끗한 물건을 중개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도 챙겨서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 가족관계증명서는 1개월 이내 발급분에 대해서 유효하니까요. 가족관계증명서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준비하시고요. 네, 다섯 번째는 본인 및 배우자의 재직 및 소득 확인 서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재직 서류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그리고 사업을 하신다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겠죠. 그리고 재직 서류에 이제 근로생활자라고 하시면은요, 재직 증명서도 괜찮은데, 사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가 가장 정확한 서류입니다. 왜냐면 재직 증명서는 회사에서 떼어주는 서류고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는 회사 말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객관적으로 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렇게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피부양 자격 이런 것들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 회사에 이제 근무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요. 이제 보통은 직장 가입자로 되어 있고요. 이제 직장 가입자로 되어 있으면 건강보험료까지 내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되니까요. 사실 가장 정확한 서류입니다. 그리고 소득 확인 서류는 이제 앞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로소득 원전징수 영수증이나 급여 명세서, 그다음에 사업을 하신다면 소득금액 증명원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출산이나 임신, 입양을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런 서류로는 자녀의 기본 증명서, 이미 출산을 하셨다면 이 기본 증명서를 떼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만약에 태아다 하시면은 임신 사실 확인 증명서를 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병원에서 떼어주겠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혼인증명 서류를 내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결혼 예정자라면은 우리 앞서 시간에 이제 예식을 치렀는지 여부로 결혼 예정자인지 여부가 판단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혼 예정자시라면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이미 결혼을 했다 하시면은 혼인증명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서울특별시 융자 추천서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준비를 다 하신 다음에 은행에 가시면 됩니다. 대출을 신청한 후에 그 다음 단의 일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대출 실행일이 되시면, 즉 대출 실행일은 무조건 잔금 치르는 날이에요. 일치하게끔 대출을 실행을 하거든요, 은행원들은. 그래서 대출 실행일, 즉 잔금 치르는 날은 대출금이 입금이 됩니다. 그런데 대출금이 입금이 누구 통장으로 될까요? 내 통장요? 아닙니다.
네, 집주인 통장으로 입금이 돼요. 집주인 통장으로 대출금을 입금을 바로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출금을 제외한 전세금, 자녀금에 대해서는 이제 고객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입금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사를 다 하면은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이사 당일날 사실 무지 신경 써야 될 것도 되게 많고 바쁘잖아요. 그런데 유념하셔야 돼요. 이삿짐이 다 집에 들어가서 가면은요,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전입신고를 먼저 하셔야 돼요. 전입신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전입신고가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안 되는데 만약에 나중에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고 실거주를 하면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이 전입신고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전입신고를 한 후에 주민등록 등본을 떼시게 되면은요, 그 주소지에 내가 올라와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 등본을 들고 은행에 제출을 하시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은행에서도 이 사람이 전세자금을 대출을 받고 전입까지 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해서 모두 살펴봤는데요. 사실 우리 황금 부부님들의 개인적인 상황에 맞춰서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해드리지는 못했지만 이 영상들을 보시고 내 개인 상황에 대입을 해가지고 스스로 대출 가능한 금액이나 금리 같은 것들을 산출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은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은행에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서울특별시 상담센터인 02-2133-1200으로 연결해서 2번을 누르시면 추가적인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황금부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도움이 됐다면 주변 지인들에게도 많이 추천도 해주시고 황금 언니에 대해서도 소문을 많이 내주세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